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FOMC를 앞둔 투자자들의 경계감은 지속됐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다우지수는 46년 만에 처음으로 9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랠리로 상승했던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으며 우량주에서 기술주로 투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국내 증시가 3거래일 만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순매수세에 나서면서 코스피 지수를 1% 넘게 끌어올렸습니다. FOMC에 대한 경계감보다 낙폭 과대 인식에 따른 가격 매력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분석입니다. 오는 26일 공개 예정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TV OTT 드라마 화제성 조사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공개 2주 전임에도 화제성 1위에 오르며 기대작임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증시에서는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줘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에 인사드리는 하루 대표입니다. 자, 오늘 횡보하던 코스피도 장 초반 출발 이후에 계속해서 낙폭을 키우던 코스닥도 오후장 들어서 반등을 하면서 양 지수 모두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00포인트를 저점으로 확인을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이런 악재들 지속적으로 반복된 재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 악재들을 더 키워나갈 하방의 압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또 우리가 인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또 FOMC 회의 발표가 있는데 이 발표 결과 이후에 우리 시장 방향성 대체적으로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주 시장, 남은 시장 그리고 남은 12월 우리 한 달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오늘 50분 방송 함께 하시면서 보너스 종목 그리고 밀착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함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태까지 저점을 다져왔다면 이제는 다시 고개를 들어 올리려는 시점이 왔나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의 국내 증시였습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뉴욕 증시는 여태까지 환호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의 흐름은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죠. 미리 보기 통해서 뉴욕 증시 흐름부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46년 만에 9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조정장의 흐름이 나오고 있죠. 내일 새벽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서 그 다음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량주들보다는 확실히 조금 기술주들로 투심이 옮겨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12월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내용들이 명분이 조금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네. 기술주들 특히나 이제 나스닥과 관련된 종목들, 나스닥 지수는 비롯한 기술주들, 성장주들은 좀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었고, 다우지수는 이제 그동안 워낙 또 강하게 올라왔던 탓에 차익 실현에 맞아요. 대한 욕구들이 얽히면서 거기다 이제 FOMC 회의 발표에 대한 그런 관망 심리가 섞여 나오면서 좀 조정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제 FOMC 이후에 뭐 하루 이틀 거래일 동안에는 이제 실제 결과를 놓고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변동성은 조금 유지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 그러한 명분들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우리가 가지고 간다라면 연말 랠리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국내 증시가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 유입이 조금 들어와 준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난 방송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번 주는 FOMC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재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소화를 해내고 그다음에
FOMC 회의가 이제 새벽에 발표될 회의가 중립 이상으로 좀 어느 정도 소화가 된다면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좀 진정세를 보여주고 그게 이제 외국인의 수급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 굉장히 조금 부진하게 됐던 원인이었던 외국인 수급이 다시 좀 들어와 주면 국내 시장도 이제 저가 매수세 종목별로 계속해서 반등 시도는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외국인이 좀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매수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겠죠. 거기다가 기관이 꾸준히 매집해 나가는 종목들, 실제로 수급이 지금 부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좀 많이 붙어준 종목들이 그래도 시장에서 탄력 있게 올라가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아서는 외국인과 그다음에 기관의 수급이 동반해서 들어오는 종목,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함께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들도 이런 수급이 또 강하게 붙어서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뒤쪽에서 종목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최근 방송까지는 계속해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부재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이 없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기관의 수급이 쏠리는 쪽에서 좀 더 유의미한 반등의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양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나타냈었죠.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진정될 수 있는지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부터 내일 새벽까지 이뤄지는 이런 FOMC 결과 발표에 따라서 방향성이 국내 증시도 결정될 것으로 보이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가 기다려지는 게 꼭 크리스마스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 2를 이렇게나 기다린다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2주 전인데도 화제성 1위를 달성했다고 하고요. 관련주들은 벌써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과 관련해서 그 중간중간에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먼저 움직여준 종목도 있고 아직 덜 움직인 종목도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상한가에 돌입을 했고요. 네. 이렇다 보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옴에 따라서 대장주뿐만이 아니라 그 관련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 이제 탐색에 나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튀어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오징어 게임 2는 사실 오래 기다렸잖아요. 우리가 2021년도에 맞아요. 나오고 나서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들어요. 엊그저께 본 것 같은데 정말 시간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참 재밌게 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극찬을 하셨더라고요. 오. 원래 그 극찬 잘 안 하시는 분인데 네. 너무 재밌게 봤다. 그러니까 그 말은 저희 엄마가 재밌게 봤다는 거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렇죠. 흥행에 성공했다라는 또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만큼 또 이제 오징어 게임 2 시즌 2에 대한 기대감은 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다만 개봉 이후에는 당연히 또 이제 세론으로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일정 전에 우리가 한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체크를 한다면 그래도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뒤쪽에서 종목 이 오징어 게임 이슈와 관련한 종목을 한 종목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 종목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 2 이제 오는 26일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미 증시에서는 관련주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에서는 남녀노소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사랑했던 시즌 1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기다려지는 시즌 2 후속작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략을 그 전까지 세세하게 한번 세워보자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밀착 종목까지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슈들 간략하게만 미리 보기 통해서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팩트체크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슈에 걸맞은 밀착 종목도 만나볼 예정이고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불수급 보너스 종목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혜택들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50분까지 자리 지키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9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슈와 얽매일 수 있는 밀착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불수급 보너스 종목까지 여러분이 다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이 50분까지만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10시 50분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이 라이브 방송 안에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 만나보는 종목들의 더 정확한 정보들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 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얼른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표님의 전략들을 다 받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혜택으로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 여태까지는 어느 정도의 힘을 보여줬을까 궁금하시겠죠? 저와 함께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직전 방송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던 게 바로 위즈빅 스튜디오였죠. 그때는 XR과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방금 전에 만나봤던 오징어 게임 2와 연관이 있기도 하고요. 정치 테마주로서 엮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22% 넘게 오르는 모습 같이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더 직전 방송이었죠. 지난 수요일 방송에서는 드론과 관련해서 제이시언 시스템을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바로 다음 날에 공략을 시도했는데 벌써 10%, 11% 넘게 오르는 모습 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은 아마 계좌 안에서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이는 종목들 12월 들어와서도 벌써 이렇게나 많은 종목으로 수익을 실현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보유 중이면서도 힘있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당연히 남아 있고요. 대동기어 같은 경우에는 12월 6일 방송에서 공개해 주시고 바로 다음 거래일에 진입을 했는데 23% 오르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태까지의 밀착 종목을 놓쳐서 아쉽다. 솔직히 이렇게 숫자를 보고 있으면 저것들을 내가 챙겼어야 하는데 라는 아쉬움 크게 남으실 것 같은데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방송에서 밀착 종목 공개될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밀착 종목을 새롭게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지나간 종목들이더라도 보유 중인 종목들도 있고 어떻게 전략으로 접근을 했는지 같이 알아봐야 앞으로의 전략도 같이 세워볼 수 있겠죠. 같이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지난 방송과 지지난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들이 진짜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는 시장이 조금 뒷받침이 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시장도 조금 이제 그 전주나 그 전전주에 비해서 힘을 내주고 있고, 그것보다 이제 지금 섹터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섹터도 이제 죽지 않은 테마에서 우리가 눌림목을 공략을 해야지 다시 돌아오는 그 수급 시세에서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섹터, 살아있는 테마, 그다음에 일정을 앞두고 있는 테마, 이런 테마들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두 종목이 있습니다. 보너스 종목과 마지막에 공개해드리는 밀착 종목, 그 두 종목 역시나 이렇게 살아있는 시세, 살아있는 테마 안에서 제가 종목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략도 같이 함께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위즈윅 스튜디오와 제이시언 시스템이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가지고 나왔고 최근에 이제 강하게 또 시세가 나와주면서 상승률을 기록했던 종목들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월 13일 방송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왔던 위즈윅 스튜디오고요. 우리 오늘 앞에서 헤드라인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 주로 또 언급을 해드렸고 지금 시세가 정치 테마주로 한번 크게 나오고 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주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이긴 한데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1월 달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 계속해서 이 정치 테마주 안에 이미 들어온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시 후보자별로 순환매가 이뤄질 것 같은데 그런 테마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위즈윅 스튜디오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3차원 얼굴 생성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오징어 게임 2와 그다음에 정치 테마까지 엮여서 재료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제가 방송에서 가지고 나왔던 시점은
요 13일 요 시점에 가지고 나와서 그 뒤로 매수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제가 1차 목표가로 언급을 드렸던 2,200원은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 2,200원 달성을 했고 만약에 이제 3차 목표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전고가 돌파가 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도 있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양봉만 만들어내면서 뿜어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아마 이 2,000원 그 부근에서 안착을 해준다면 신규 매수도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구간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2,200원 그다음에 그 돌파 2,300원 근처까지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주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제이시언 시스템이고요. 제가 방송에서 드론과 관련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한 주에 한 번은 꼭 이제 드론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제 드론과 관련된 이슈를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드론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와 함께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게 단기적으로 그냥 나올 재료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이 아마 올해 내내 충분히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 종목도 12월 11일에 방송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고, 그 다음 거래일에 시초가에 함께 공략을 하셨다면 12월 16일 1차 목표가인 6,700원을 안착을 했기 때문에 물론 조금 꼬리가 달리면서 밀리긴 했지만 일단 목표가를 도달을 했고 아직 잔량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2차 목표가는 제가 이제 7,000원 부근으로 잡아드려놨는데 지금 5일선 따라서 쭉 올라가고 있는 게 이제 드론 관련 섹터 안에서도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말은 즉슨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다. 사실 주가가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는 종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종목은 어디에도 없는데 원래 주가라는 게 오르면 내려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올라가면 조정이 나오고 올라가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이게 이제 정석적인 부분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얕은 조정이에요. 5일선에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죠. 조금 깊게 들어가면 11선인데 5일선 반등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조금 깊게 들어가면 11선 반등이 나오고 이 말은 즉슨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종목으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 이제 차익 실현하시고 충분히 2차 목표가인 7,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리니까 가지고 계시면 이제 다음 시세 나올 때 차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종목을 같이 공략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또 충분히 제이시언 시스템 말고도 드론 관련주들 중에서 지금 시세를 기다리는 종목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제가 방송 이외에 이제 장중에 실시간으로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되는 종목들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QR코드 찍으시고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와 계시면 장중에 이렇게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되는 종목들 하나씩 받아가실 수 있으니 지금 시간 내에 들어오셔서 장중에 나오는 종목들까지 다 함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두 가지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금요일에 만나봤었던 위즈윅 스튜디오 같이 짚어봤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XR, 오징어 게임2 그리고 정치 테마까지 재료가 정말 다양했죠. 그만큼 다방면에서 힘을 받았기 때문에 방송 이후에 무서운 기세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급등세가 연출이 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요. 이미 주가가 한 차례 또 레벨업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2,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신규 매수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하시니까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려는 분들 추가적인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그 직전 방송이었던 수요일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죠. 드론과 관련한 제이시언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물론 이 드론이 힘 있는 테마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종목별로 흐름에는 차이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통해 시세가 나오는 종목으로 정확하게 골라주셨는데요. 제이시언 시스템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자, 월요일에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12% 상승하는 모습 같이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힘이 더 남았다고 보고 있으시죠. 홀딩을 하면서 2차 목표가까지도 우리는 끌고 가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지금까지의 상승분은 놓쳤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분이라도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하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
신청을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으로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QR코드가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내일부터는 장중에 알려주시는 이런 시황적인 흐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봤을 때 저렇게 불기둥을 이렇게 솟고 있는 불수구 포착기라는 건 도대체 뭘까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루 대표님만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불수구 포착기인데요. 그날 장 안에서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을 이 불수구 포착기가 정확하게 선별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가운데 더 크게 오를 만한 종목들로 선별해서 대표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이 불수급 포착기가 어떤 걸지 대표님의 입을 빌려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불수급 포착기가 조금 더 열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불수급 포착기 포착된 종목들이 조금 늘어나고는 있으나 그 안에서도 우리가 선별적으로 더 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확률적으로 더 높은 종목들을 포착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이제 포착된 종목들이 있고 이전에 포착됐던 종목들이 시세를 분출을 해서 상승률을 보인 종목들도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불수급 포착기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시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그 돈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이 포착이 되는 검색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말하면 단기적으로 강한 불기둥을 뽑아내는 이제 분봉상 거래대금이 굉장히 크게 쏠리는 종목들을 이 검색기가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포착기에 포착된 시점에는 굉장히 이제 급등을 해요.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포착이 됐으니 이 들어온 수급 돈이 들어왔는데 조정을 받더라도 이 들어온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들을 확인을 한다면 요거는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됐다. 요 말은 즉슨 돈이 들어왔다. 시장에 사려는 사람들이 많고 일단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종목들이 포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저의 견해가 조금 들어가는 거죠. 요 종목 그리고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테마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것이냐 실시간 종목의 관심도가 있는 종목이냐를 제가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착된 시점 이후에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조정이 얕은 조정 혹은 어느 일정 구간 지지 구간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버텨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 종목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시점이 된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을 이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된 종목들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로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쉬우시겠죠. 자, 불수급 포착기 지난주 수요일에 포착된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제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보너스 종목입니다. 방송 중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제가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방송 중이죠. 오후 9시 34분이니까 방송 중에 드렸던 종목이고 포착 이후에 이번 주에 슈팅이 또 강하게 나와주면서 8%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양자 암호 관련 종목이고 엑스게이트가 계속해서 시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상한가도 가고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드림 시큐리티는 한 2등주 정도, 이제 부대장 정도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포착이 됐던 시점 이후에 얕은 조정이죠. 5일선 따라서 쭉 이제 계속 조정이 들어와도 강하게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분봉상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 11일에 포착이 됐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팍스통신망 안에 그리고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공개했던 시점이 아마 요 시점이 될 것 같아요. 요 시점.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노랗게 라인이 뜬 거, 골드 라인이라고 뜬 게 뭐냐면 이제 돈이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수급이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죠. 요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정해 놓은 지지선 이평선인데 요 중요한 요 이평선에서 단기 이평선에서 계속해서 빠지지 않으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점이 바로 이제 매수 타점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몇 거래일 되지 않아서 이렇게 또 강한 슈팅
장 초반에 갭 상승을 출발해서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시작을 하는 흐름이 포착이 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장 초반에 갭 상승을 해서 그대로 찰신이 나오면서 조금 무너져 내리는 흐름은 보였지만 충분히 이 양자암호와 관련해서는 이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구글과 관련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끝난 테마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조정 시에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섹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 단기적으로 이렇게 8% 가량 수익 구간이 나온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포착된 종목입니다. 에이징랜드라는 종목이고 역시나 이제 저와 함께하는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오늘 장중에 불수급 포착기 포착 종목 에이징랜드라고 써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됐다고 따라잡는 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 바로 따라잡기보다는 요 시세를 만들고 나서 들어온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는지를 확인하면 그때가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종목은 조정이 나와도 얕은 조정이 나왔고 그러고 나서 불수급 포착이 포착된 이후에도 5% 정도 당일에 슈팅이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일봉상으로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하락 추세를 이어갔어요. 올해 하반기 내내 그렇다 할 시세를 보여주기보다는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인데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것들이 체크가 되죠. 일정 구간 바닥을 만들었고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거래를 연속해서 강한 거래량과 동반해서 이런 장기 이평선, 위쪽에 있는 장기 이평선을 두드리는 흐름들이 포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착된 시점을 보시면 지금 골드라인이 계속 나오고 있죠. 사실 이제 지난 9일, 11일, 그다음에 13일 계속해서 골드라인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바닥에서부터 돌려 세우는 흐름에서 골드라인이 나온다. 바닥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 여기서 돈이 들어왔고 여기서도 돈이 들어왔고 오늘도 역시나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돈이 들어오고 추격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왔는데 일정 구간 횡보를 한다.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는다. 지지 라인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이 매수 타점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와주고 자 여기서 추격을 하기보다는 돈이 들어왔는데 일정 구간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이 만들어지고 지지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준다 하면 이 구간이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시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자 그럼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들어왔죠. 양봉을 크게 뽑아냈고 골드라인이 형성이 됐다. 여기서 추격하면 우리가 고점에서 추격을 하는 꼴이 되니까 여기서 들어가기보다 당연히 조정이 나오는데 그 조정이 나올 때 일정 구간 횡보를 해주는지 혹은 이 아랫단에 있는 지지선에서 계속해서 받쳐주는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를 보면서 이 종목을 분할로 좀 접근을 한다면 다시 한번 골드라인 만들면서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에이징랜드라는 종목이고 사실 가지고 있는 재료에 비해서 지금 반도체 전반적인 흐름, 섹터 전반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빠진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4만 원 미만에는 이제 충분히 분할로 접근을 하시고 다시 한번 이전 고점인 45,000원 혹은 이제 5만 원 선까지도 계속해서 시세를 보여줄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대략적인 가격 전략만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혹시나 좀 더 자세하고 추가적인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 10시 50분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에이징랜드와 관련한 자세한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종목들의 차트 흐름으로 같이 살펴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쏙쏙 잘 되시겠죠. 지난주에 이미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가 됐었던 불수급 포착기에 선별이 됐던 드림 시큐리티로 먼저 같이 한번 만나봤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포착이 됐다라고 이미 통신망 안에서 안내가 됐습니다. 양자암호와 관련해서 2등주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후속주로서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짚어주신 건데요. 그렇게 어제 슈팅이 바로 나오면서 8% 정도의 상승을 같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급이 확 들어올 때 골드라인이 굵게 형성되는 걸 차트에서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게 바로 불수급 포착기의 역할이겠죠. 수급이 들어올 때 확실하게 표시를 해주는데 그 다음은 이제 대표님의 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 수급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대표님께서 확인을 하시고요. 어느 정도 수급이 이탈되지 않으면서 횡보 기간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때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포착된 종목도 새롭게 통신망 안에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주인공이 바로 에이징랜드였는데요. 오늘은 포착된 다음에 바로 또 슈팅이 나오는 모습 통신망 안에 있으신 분들은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골드라인이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점점 더 골드라인이 진해졌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보셨죠. 골드라인이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그만큼 수급도 더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수급이 나가지 않고 횡보 구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다시 슈팅이 나오면서 골드라인이 형성되는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 같이 확인을 해보셨죠. 지금 상황에서도 슈팅이 한번 나왔다가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슈팅까지 노려볼 수 있겠죠. 오늘 이미 통신망 안에서 공개가 되기는 했지만 향후의 전략까지도 내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신선한 따끈따끈한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에서만 공개하는 불수급 보너스 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불수급 보너스 종목은요, 대표님을 통해서 설명을 들을 테지만 설명이 끝나고 난 직후에 팍스통신망 안에서 실시간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방송 시간 중에 정확한 종목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 흔치 않은 기회가 바로 이때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이 종목까지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만나봐야겠죠. 에이징랜드보다 조금 더 유망하다라고 생각해서 보너스 종목으로 가져오셨을까요? 에이징랜드도 모아가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뜨끈뜨끈하게 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포착된 보너스 종목 제가 잠시 후에 한 1, 2분 뒤에 이제 팍스통신망 안에서 종목명과 가격 전략까지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포착된 보너스 종목 힌트를 먼저 드려야겠죠. 자, 이 종목에 대한 힌트. 지금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가 굉장히 심상치 않다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테슬라가 굉장히 이제 다시 신고가 이제 상장 이후 신고가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이 테슬라와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8월에 스페이스X의 장비 검수와 공급을 완료한 이력이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테슬라 SMT 장비를 추가 발주에 또 공급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시장에 또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SMT라고 하는 거는 완전한 자동화를 위한 이제 원하는 형태의 장비,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플랫폼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추구하는 그런 자율주행과도 연관이 되는 그런 이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사실 신규 상장주고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10월 달에 상장했던 종목이고 상장 이후에 상장 날이 고점이죠. 상장 날이 이 종목의 역사적 고점이었고 그러고 나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지금 어느 정도 이 11,000원 구간에서 바닥을 다진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조금 애매한 이런 시점에 그다음 수급이 굉장히 없는 이런 시점에는 신규 상장주들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3빌리언이라든지 아니면은 M83이라든지 그다음에 에이럭스 오늘도 강하게 움직여줬던 에이럭스라든지 지금 신규 상장주들 안에서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이제 순서를 또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재료를 또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지금 최근에 이런 또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이평선들이 모였죠. 어느 정도 이 만들어놨던 이런 물량들을 좀 소화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구간을 다시 분봉으로 좀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분봉이고 역시나 제가 불수급 포착기 보너스 종목이다 보니까 불수급 포착기에 강하게 여러 번 포착이 됐던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자, 하락 이후에 바닥을 다질 때 골드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돈이 들어왔다, 수급이 들어왔다. 여기서 따라가도 되지만 수급이 들어오고 시세를 분출하고 나서 일정 구간 횡보를 하죠. 이런 횡보하는 구간의 거래량을 보시면 이미 들어온 수급에 비해서 나간 수급이 미비하다. 기간 조정, 가격 조정에 돌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타점이 이제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상승 이후에 조정, 그다음 다시 한번 슈팅.
자, 그리고 나서 골드라인 형성되면서 시세를 또 한번 분출하고 나서 얘가 이제 조정을 받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회색깔 선이 제가 중요시하게 여기는 단기 이평선이에요. 여기서 계속 지지를 받아주고 있죠. 더 이상 빠지지 않은 들어온 수급은 있는데 나가는 거래량은 미비한 이런 구간들 그리고 지지하는 구간이 명확한 이 구간이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와줬는데 슈팅이 나온 이후로 주가가 좀 밀렸죠. 다만 요 구간에서 지금 13,46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이때 들어온 수급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2,500원, 13,000 구간에서 지금 13,500원 사이 요 안에서 분할로 좀 접근을 하신다고 한다면 혹은 여기까지 조정폭을 기대를 하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 놓는다면 분명히 들어온 수급은 있고 아직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 이후에 횡보, 그다음에 다시 상승 이후에 횡보, 그다음 다시 상승 이후에 지금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같이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보너스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을 지금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팍스통신망에 함께 계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잠시 후에 바로 종목명과 가격 전략,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브리핑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대기하시면 1분 이내로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빠른 시간 안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가 신고가 영역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이라면 그 힘을 이어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보너스 종목을 가져왔다고도 말씀을 해주셨죠. 자, 신규 상장주라서 상장 후에 주가가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신규 상장주들 내에서도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최근 방송 안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셨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슈팅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점을 다지면서부터 골드라인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앞서 짚어봤듯이 골드라인 이후에 횡보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이번에도 횡보하는 시점이 바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공략을 해야지만 그 다음 슈팅을 우리가 바로 계좌 안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보너스 종목 정말 궁금하시겠죠. 이제 바로 10초 후에 팍스통신망 안에서 실시간으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야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4초, 3초, 2초, 1초. 이제 실시간으로 팍스통신망 안에서는 이렇게 바로 공개가 됐습니다. 자,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 지금 바로 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받아가실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종목의 이 패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점을 다지고서 이미 매물대를 한번 소화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면 이제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좀 서당계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을까요? 아주 정확한 분석을 또 해주신 것 그런가요?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앵커님이 오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아유, 감사합니다. 드네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평선이 많이 모여 있는 자리고 하단 지지가 굉장히 강력하고 또 탄탄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손익비 그 손절가도 또 명확하게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방이 훨씬 더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슈가 붙어준 만큼 또 이런 섹터들이 이슈가 나오면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 지지를 받게 된다면 상방으로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는 오늘의 보너스 종목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팍스통신망 안에서는 실시간으로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얼른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 종목 말고도 한 종목 더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부터 바로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이슈와 걸맞은 밀착 종목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나씩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오징어 게임 2 저희가 헤드라인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제성을 조사했더니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이미 나왔습니다. 자,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라 쉬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바로 그 다음 날에 오징어 게임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전작이 너무 화려했기 때문에 실망감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거든요. 사실 이제 원조를 따라가기 그러니까요. 힘들잖아요. 사실 항상 이
시즌2는 실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일정을 앞둔 만큼 그 세론으로 작용하기 전에 이제 D-8 그 안에서만 우리가 또 이제 직전까지만 네, 노려보자. 직전까지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걸 목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24일, 25일 개봉이 아니라 26일 개봉인 게 조금 마음에 안 아쉽긴 드시나요? 휴일에 봐야지 더 맞아요. 흥행이 되고 사람들이 입소문도 타고 하지 않을까요? 그냥 재밌게 놀고 와서 이제는 맘 편하게 봐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주말에 보라 이런 네. 뜻인 건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이슈는 이제 다음 주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21년도에 엄청난 흥행을 했죠. 오징어 게임 공개 28일 만에 누적 16억 5천만 시간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고 시간을 경신을 했고 정말 이제 뭐 어느 나라를 가도 오징어 게임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정도로 세계적인 열풍이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은 우리가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오늘 뭐 상한가 간 종목들도 있고 앞에서도 제가 수익 리뷰를 했었던 위즈익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이 오징어 게임 이슈를 또 같이 얹고 있다 보니까 또 강한 상승 시세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강했던 종목들 한 특징주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아티스트 스튜디오라는 종목, 요 종목이 이제 거의 어제부터 해서 그다음에 3거래일 연속 월요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상승 시세를 만들고 어제도 17% 올랐고 오늘은 상한가에 안착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상한가에 안착한 요 자리가 이전 만들어놨던 이런 고점 매물들 여기를 지금 소화를 해내는 구간인 것 같아요. 다만 이쪽에도 매물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 한 25,000원이 돌파가 나와주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만약에 여기 돌파가 나와준다면 더 큰 상승 시세, 이 앞전에 매물을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더 큰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종목입니다. 다만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같이 함께 공략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두 번째 밀착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이것보다는 조금 덜 오른 먹을 폭이 남아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힌트를 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이렇게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오늘 또 강했던 종목 한 종목 더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덱스터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뭐 이전에 XR과 AR 관련해서 재료를 또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번에 오징어 게임 관련 수혜주로 언급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계속해서 하락할 때에 비해서 지금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실리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전에 있는 매물들 지금 역시나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또 매물들이 많은 자리인데 이 자리를 소화하고 나면 그 다음 구간인 한 11,000원, 12,000 구간까지 계속해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정을 앞두고 있고 일정이 나오는 순간에 세론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거기다가 만약에 정말 만일의 사태에 오징어 게임 2가 흥행에 실패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은 또 곧바로 차익 실현이나 정리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앞두고 나서 일정 앞에까지만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그런 오징어 게임 2의 개봉 이후에 어떤 흐름들 그다음에 시장의 시장의 확인들 그다음에 뭐 평가들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본 뒤에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증시 안에서는 이미 오징어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불을 지피고 있구나라는 걸 관련주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었죠. 아티스트 스튜디오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매물대가 위치해 있는 자리까지 급격하게 도달을 했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항을 받고 내려올 가능성이 크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 종목 더 살펴보자라고 하시면서 덱스터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XR 그리고 AR 관련주면서도 오징어 게임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한 놈에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상승세를 보여왔지만요. 여전히 매물대가 위치해 있는 자리까지 크게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왔다면 다시 한번 급격하게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이미 올라가 버린 종목들 말고 조금은 내가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음 주까지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미 사실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서는 지난 방송의 밀착 종목으로도 위즈익 스튜디오 언급을 해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XR과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었지만 그때도 오징어 게임 재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주일도 되지 않은 사이에 22% 넘는 상승분, 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은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2의 위즈익 스튜디오 꿈꾸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오늘의 밀착 종목 그 정도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힘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어떤 영화가 흥행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대표적인 우리 국내 영화 배급사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오징어 게임 2의 국내 수혜주로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나 실적적인 측면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일정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이제 뭐 지난 하락장에서 이 종목도 이런 낙폭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곧바로 주가를 회복을 해줬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자리 아까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 돌파 이후에 그 다른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직전 고점이 이제 코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직전 고점까지 단기적으로 또 시세를 보여줄 자리가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가가 4,540원에 형성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전 고점인 한 5,000원 부근까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한 번은 이제 시도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가 돌파가 된다면 그 위에 구간까지도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역시나 이 종목도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됐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지 그다음에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된 시점은 어떤 시점인지 60분 봉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락을 하는 시점에는 돈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락할 때는 시장의 관심도가 적어지고 돈이 들어올 수가 없어. 오히려 빠져나가기 바쁜데 바닥을 다졌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바닥을 탁 찍고 올라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이전에 없던 거래량이 동반된 골드라인, 수급이 들어와 줬다. 요 라인에서 들어와 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V자 반등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골드라인이 들어오니까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우상향을 하게 되죠. 저점을 높여가고 상승 이후의 횡보, 상승 이후의 횡보를 반복을 하면서 계속해서 들어 올려주고 있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골드라인 들어오고 나서 슈팅이 나오고 일정 구간 조정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이런 지지 라인에서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고 나니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와주고 골드라인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일정 구간 횡보 이후에 다시 한번 시세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왔지만 계속해서 이런 버텨주는 흐름, 지지 라인에서 버텨주는 흐름 이렇게 초록 색깔로 표시된 구간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전히 추세는 상방으로 틀어져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징어 게임이라는 재료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가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 대표적인 종목을 한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이 종목 함께 밀착 종목으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자세한 종목명 제가 힌트를 되게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혹은 종목명은 알아도 공략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런 분들은 오늘 밤 10시 50분 라이브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자세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대기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망의 오늘의 밀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영화 배급사로 오징어 게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급격한 상승을 보인 거는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직전 고점까지 상단에 위치한 매물대까지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엄선해서 오늘의 밀착 종목으로 가져와 주신 거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불수급 포착기에 선별이 된 종목이라는 점에 여러분이 주목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밀착 종목들,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된 종목들로 가져오셔서 더 큰 상승을 이뤄내는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골드라인이 형성되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그 수급이 이탈되지 않는 모습이 차트상에서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죠. 더 추가적인 전략을 가져가시면 확실하게 상승분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잠시 후 10시 50분부터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에도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루 대표님과 또 불수급 포착기와 함께 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또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방향성을 잡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